우리는 분명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같은 정치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마치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각자 전혀 다른 색깔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조용히 심어놓은 씨앗에서 싹튼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은 때론 답답하고 반복되는 갈등을 마주합니다. 이 영상은 현상을 비판하기보다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할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세대적 편견의 벽을 허물어 볼 소중한 기회가 되겠죠.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다른 정치적 인식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씨앗은 우리가 각자 걸어온 시간 속에 깊이 박혀 있을 겁니다. 한국 현대사는 격동의 연속이었죠. 산업화의 땀과 눈물, 뜨거웠던 민주화의 함성, 갑작스러운 IMF 외환위기의 충격, 그리고 눈부신 디지털 전환의 물결까지. 이 모든 거대한 변곡점들이 특정 세대에게는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고향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개념을 처음 마주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의 시대적 배경과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이것이 바로 딘식의 씨앗, 각 세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 베이비붐 세대를 떠올려 볼까요? 이분들에게 정치는 아마도 잘 살기 위한 노력 그 자체였을 겁니다. 낡은 공장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땀 흘려 일하며 나라 경제를 일으켰던 기억들. 새마을운동 포스터 속 구호들이 곧 정치의 긍정적인 힘으로 다가왔죠. 국가 목표를 따라 열심히 일하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한다는 믿음이 이 세대의 정치적 인식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의 정치는 곧 성장과 발전이었을 겁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이 곧 정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민주화의 열망이 뜨거웠던 시대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분들에게 정치는 때로는 적압에 맞서 싸우는 용기이자 자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죠. 최루탄 연기 자욱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치적 각인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절차적 정당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각인되었으니까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을 겁니다. 그리고 1997년 갑작스러운 IMF 외환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실직자들의 행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금부치를 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의 비장함은 X세대에게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개인의 무력감을 동시에 경험하며 생존과 뒤기 관리의 중요성을 정치적 시야에 담게 되었죠. 기존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때로는 냉소적이고 실용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회의감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성장한 MZ세대를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세상과 소통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국회나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한 이슈에는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데 익숙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이 세대의 정치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곧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드는 행위이니까요. 이처럼 각 세대는 전혀 다른 정치적 고향에서 자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라는 거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차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정치적 풍경을 다채롭게, 때로는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각자의 경험 속에서 쌓아 올린 정치적 세계관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깊이를 함께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형성된 서로 다른 시선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떤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정의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는 각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정치적 고향을 만들었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죠. 산업화의 역군으로 불리던 베이비붐 세대부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현실에 눈뜬 X세대,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 공정함을 외치는 MZ세대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정치라는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다르게 그려진 정치적 세계관이 실제 정치 현상을 마주했을 때 때로는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각자 다른 색깔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각 세대는 좋은 정치와 이 나쁜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논의가 때때로 평행선을 달리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성장이라는 가치를 정치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곧 국가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었으니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경험은 효율적인 리더십과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다소 거친 추진력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라고 여기는 것이죠. 마치 험한 산길을 개척하듯 목표를 향해 뚝심 있게 나아가는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X세대는 어떨까요? 이들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동시에 IMF라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며 국가 시스템의 한계와 개인의 불안정성을 체감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좋은 정치는 단순히 성장을 넘어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정 정책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복잡한 문제 속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내려는 경향을 보이죠. 마치 잘 설계된 기계처럼 각 부품이 제 기능을 하며 매끄럽게 돌아가는 정치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들에게 정치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환경에서 자랐기에 불공정한 특혜나 불평등한 기회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의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죠. 특정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이 터졌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능력은 있지만 아쉬운 실수로 치부할 수도 있다면 MZ세대는 공정성 훼손이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용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에게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깨끗함이 중요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좋은 정치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이죠. 마치 정교한 저울처럼 기울어짐 없이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세대마다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 같은 정치적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반응과 해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특정 계층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분노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각자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저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라는 의아함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세대별 인식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이념 대결이나 정책 합의의 어려움,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정 세대 비하 발언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고향에서 자라온 우리가 같은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각자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진실만이 옳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서로 단절된 섬처럼 고립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단절은 결국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정치적 현실을 목격하고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지 이제는 그 뿌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충돌하는 시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 나갈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각자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진실이 어떻게 서로를 단절된 섬처럼 고립시키고 결국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처럼 뿌리 깊은 인식의 차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실적인 파장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 나갈 수 있을지 그 심각성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들여다볼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 그 간극은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각자의 논리가 너무나 확고해서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러한 극심한 이념 대결은 단지 국회 안의 풍경만이 아닙니다. 정책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도 합의는 요원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끝없는 논쟁 속에서 표류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분별한 재정 낭비라고 비판하는 시기죠.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만큼 접점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때로는 특정 세대를 향한 노골적인 비하 발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꼰대, 기대남, 틀딱 같은 단어들이 인터넷 공간을 넘어 현실에서도 거침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미디어 헤드라인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듯하고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는 시위 현장에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각자의 진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순간 대화의 문은 굳게 닫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비난과 혐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절은 결국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야라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효능감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투표하고 목소리를 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은 결국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는 다시금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인식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서로의 역사적 맥락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낯선 외국어를 배우듯 상대방의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왜 저 세대는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겪어온 시대의 아픔과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세대라는 좁은 프레임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포럼이나 토론회를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마을 축제를 기획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나누는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각자의 진실만을 고집하며 고립된 섬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걸어온 길 위에서 형성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나 혁명적인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바로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길, 이제는 그 길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